누가 했는지 모르고 오히려 버마에서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버마 내부 소행이 아니냐라고 버마 사람들도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무슨 감이 좋았는지 딱 이건 북한 소행이다라고 딱 찍었습니다. 그 한 이틀 뒤에 범인을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기부에 그 북한 테러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그 미얀마 경찰을 코치를 해가지고 수사를 잘 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며칠 뒤에 북한 범인 2사람을 생포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 범인 인물, 김정일이가 지시한 테러 인물을 우리가 밝혀내고, 그래서 어떻게 이 미얀마가 북한과 단결하고 국제사회에서 이 북한이 고립되는 이런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이것도 전두환 대통령이 바로 그 순간에 직감적으로 딱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날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이 났어요. 그때도 이 비행기가 오다가 이 미얀마 상공에서 실종이 됐다. 이 공중폭발은 틀림없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안기부는 성경 명단을 딱 보니까 마유미라는 이름이 있다. 이게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가지고 일본 경찰에 조회하는 과정에서 가짜 여권임이 판명됐어요. 아, 그럼 이게 북한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북한이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비상을 끌다가 김현희가 바레인에서 비행기를 탈 때 딱 차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했지만, 그래서 독영 먹고 한 사람은 죽고 김현희는 결국 살아났어요. 이것도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김현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이명박 또는 이명박을 청와대식으로 했다 하면 이거 누가 한 건지는 모르는데 이거 괜히 북한이 했다고 하다가는 우리가 뒤집어쓸지 모르겠다. 우리 범인 잡힐 때까지 가만히 있자. 이랬으면 범인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단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말이 예단하지 말라 아닙니까? 이명박 청와대에서 만들어낸 말이 예단하지 말라. 아니 자기들은 왜 예단을 합니까?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예단을 해놓고 우리 보고는 북한 소행이라는 예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단을 왜 안 합니까? 국가기관은 예단을 해야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3월 27일 날 아침에 대통령은 직접 나와야 됩니다. 직접 국민 앞에 나와가지고 어제 NLL 해역에서 우리 함정이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두둥강에 났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우리는 북한 소행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증거가 드러나면은 반드시 당한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안 나와. 지금도 한 달 지났는데 안 나온다. 한 달 지났는데 안 나온다. 그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김정일하고 만나는데 미련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김정일하고 무슨 대답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제는 이 대통령도 이런 김정일하고는 안 되겠구나 하고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포기 안 했다면 참 문제고 포기했다고 봐야죠. 이제는 김정일하고 회담해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천안함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살린 겁니다. 천안함 사건이 없이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회담을 했다.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 좋게 돌아오겠습니까? 좋게 돌아오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을 북한 지역에 가서 만날 겁니다. 만났으면 결과는 뭐냐?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노벨상을 한 번 더
우리나라 대통령 한 번도 받겠습니까? 아니면 역사에 기록이 남겠습니까? 아니면 죽일 사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을 완전히 역사의 죄인으로 민족 반역자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이가 천안함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46명 플러스 한준이라는 분 47명이 희생됨으로써 누구를 살렸느냐? 이명박 대통령을 살렸어요.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꿈 깨라 제발. 제발 김정일을 직시를 하라. 김정일을 상대로 무슨 그랜드 바게인 같은 거 해가지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라. 뒷거래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 47명이 희생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희생되었다고 보는 게. 이명박을 살리기 위해서 47명이 희생됐다. 결과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47명의 이 돌아가신 분의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군대,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제대로 보도록 만들었다. 북한을 제대로 직시하도록 만들었다.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었다. 한반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환상을 하나 만들어서 김정일은 김대중 말대로 아주 효심이 있는 견식 있는 지도자다. 말이 통한다. 통이 큰 사람이다. 화끈한 사람이다. 그 중에서 김정일이가 그래도 가장 개혁적인 사람이다. 더 한 걸음 나가서 그 김정일이하고 민족 공조를 해야 된다. 그 김정일이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6.15 선언도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김정일이가 갑자기 천하의역적 민족 반역자 학살자가 민족 공조의 대상인 우리의 파트너 동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일은 변하지 않았는데 좌파 정권 하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또 그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도 그 선에서 계속 정책이 나가니까 아직도 국민들 속에 김정일이는 국방위원장이다. 아니 세상에 우리 언론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한 김정일에다가 국방위원장이라는 호칭을 계속 붙일 수가 있습니까? 국방위원장이에요. 국가를 지켜주는 위원장이에요. 아니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위원장입니까? 국방 파괴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위원장이라고 신문에서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만큼 김정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아주 그럴듯하게 보는 분위기가 한 10년 이상 계속 되다가 보니까 대통령도 그 분위기에서 김정일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무슨 대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이 딱 나니까 화들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제일 많이 놀랐겠죠. 안보수석도 놀랐겠고 이제 군대도 정신을 차리고 모든 언론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국민들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깨어나도록 우리 국민들 깨어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도록 이제 보니까 남북한에는 역시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이구나. 이게 전시하의 나라구나. 전시하의 나라구나. 잠수함에서 쏜 어뢰가 폭발해가지고 한순간에 우리 젊은 사람이 떼죽음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좀 정신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남한에는 김정일 세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 닫고 가만히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또 새로운 이론을 개발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우선 벌써 그런 낌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북한이 한 것이 맞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취할 응징 조치가 별거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